월 뷰를 썸네일 아니고 보자. 안녕하세요. 친구 페이지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늘은 저희 스플렁크 아키텍처 아예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스플렁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lunk.com 페이지가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바이너리가 있는데요. 두 개이거든요. 엔터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스플렁크 정말 그 바이너리 그 자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바이너리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 아마존 위에서 저희가 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요 스플렁크 클라우드입니다. 얘 두 개는 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위에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가 있으면 그 위에 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앱 중에 스플렁크가 만들어 놓은 프리미엄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랑 ITSI라는 두 개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이전트죠. 어떤 서버들이 있을 때 로그들을 요 유니버셜 포워더가 받아서 스플렁크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조그맣고 경량의 바이너리 얘를 유니버셜 포워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인덱서라는 역할도 하고요. 서치 헤드 그 외에 뭐 라이센스 매니저, DMC, 뭐 디플로이먼트 서버 여러 가지 지금 롤들별로 해가지고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든 역할을 하나의 바이너리에서 커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한번 보죠. 우리 서버 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 내 PC에, 내 랩탑에 스플렁크 지금 깔았습니다.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를 깔게 되면은, 깔고 난 다음에 내 PC에 있는 어떤 로그, 내가 지금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시스로그,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로그들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얘가 포워드의 역할도 하고,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역할도 하고, 서치헤드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런 로그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스플렁크가 이 로그를 가져다가 내부의 특정 디렉토리, 보통은 이제 스플렁크 DB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스플렁크 DB라고 해서 스플렁크가 깔리는 스플렁크 홈 밑에, 바 밑에, LIB 밑에, 스플렁크 밑에 보시면 막 디렉토리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파일 DB 형태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처음에 어떤 데이터 소스를 넣을 때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뭐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인덱서가 아니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어느 통에 넣을 거냐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본은 이제 메인이라는 인덱스에 넣게 되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웹이라는 디렉토리에 넣게 된다. 그럼 웹이라는 어떤 특정 폴더가 생기고 그 밑에 우리가 이 로그들을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을 할 때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고 로그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journal.gz라는 걸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이 로우 데이터를 압축을 하면서 로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열들을 저희가 리버스 인덱싱을 걸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별도의 세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가 어떤 식으로 이 로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지. 우선은 뭐 TS-IDX라는 정보로 해서 저장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본 데이터를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에러나 fail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로그를 찾고 싶다. 라고 이렇게 검색문을 날렸을 때 요거를 직접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TX 인덱스에 있는 리버스 인덱싱 정보를 가지고 와서 모든 파일을 다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뭐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가 어떤 이런 인덱스별로 해서 데이터의 보관주기라든지 핫, 웜, 뭐 콜드, 프로즌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이 영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거나 되게 사이즈가 되면 콜드 영역이라는 다른 디렉토리로 넘어가고 그거를 아예 뭐 그냥 아카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불러 쓴다든지 이런 어떤 리텐션 주기를 여기서 보관한다, 관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는 여기서 이렇게 인덱싱 된 데이터를 스플렁크 UI, 서치 앤 리포트 앱 같은 걸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 검색창을 통해서 특정 주기, 지난 60분 동안에 에러 같은 게 나온 거를 보여달라 하면 쭉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웹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웹서버가 이렇게 있고 웹서버가 우리 아파치 웹서버가 있고 우리 스플렁크가 보통 이제 그 서버에 있는 게 모니터링한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별도 서버로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포워더가 여기 설치하게 되게 되고요. 유니버셜 포워더가 이 로그가 있는 특정 디렉토리, 뭐 로그라는 로그 밑에 어디 뭐 이렇게 있죠. 혹은 뭐 액세스 로그, 에러 로그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로그를 이 input.comp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input.comp라는 파일에 이 설정을 넣어주게 돼요. 설정을 넣어서 내가 이 유니버셜 포워더는 특정 디렉토리나 특정 파일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한 줄 쌓이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 그 스플렁크 인스턴스겠죠. 스플렁크 인스턴스에 내가 얘를 어느 아웃풋으로 해서 output.comp라는 파일로 여기 이제 유니버셜 포워드의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그 타겟하는 시스템 보통 이제 997 포트를 열어주게 되고요. 이 스플렁크 서버에 대한 정보 어떤 포트로 내가 쏘겠다 이런 정보를 넣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얘도 인덱스가 되고 서치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여기 있는 특정 파일 DB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거를 이 UI를 통해서 보통 이제 8000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검색하는 아키텍처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한 대 기준으로 스플렁크가 얘기하는 이제 레퍼런스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하루에 100에서 200기가 정도 수집하는 양을 한 대 서버로 보통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워크로드를 봤었을 때 사실 수집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수집에 대한 보안은 한 1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검색 부하로 검색하는 부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권고하는 값이고요. 이거보다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다른 부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느냐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이렇게 가이드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좀 뭐 한 대가 아니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 하루에 내가 500기가를 모아요. 1테라를 모아요. 그럼 어떻게 구성하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인덱서들을 여러 개를 둔 거죠. IDX1, IDX2, IDX3 그리고 요 유니버셜 포워드겠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한 대의 서버에서 로그가 나오면은 그 서버에 조그만 유니버셜 포워드를 놓고 요 유니버셜 포워드의 아웃적 컴프에다가 이 서버 리스트를 두는 거죠. IDX1, IDX2, IDX3를 내가 가지고 있고 얘를 auto LB true로 넣는다. 그리고 LB 프리퀀시인가요? LB 프리퀀시는 10초에 한 번 주겠다. 로드 밸런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간 베이스 이런 식으로 10초에 한 번씩 30초는 여기, 30초는 여기, 30초는 여기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싱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양으로 기준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별도의 아웃풋 컴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균등하게 여기 조금 쌓이고 여기 조금 쌓이고 여기 조금 쌓이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요 10조는 여기만 쓰는 거 아니냐? 여기만 부하가 몰리는 거 아니에요? 유니버셜 포워더가 보통 한 대가 아니고 뭐 100대, 1000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쏘는 주기, 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하에 대한 밸런싱도 되고 로드 밸런싱이 된다.
보아도 밸런싱이 되고 쌓이는 양도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이 세대에 나눠서 들어간다. 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니까 요거를 분산해서 볼 수 있는 분산 서치라고 하거든요. 디스크 서치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얘가 이제 서치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서치 헤드를 통해 가지고 특정 어떤 검색을 날리게 되면 이 서치 헤드가 이 세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쉽죠? 근데 만약에 요 한 대의 서버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서버가 죽었는데도 데이터가 지금 얘가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얘 저한테는 없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가용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인덱스 클러스터라는 걸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얘에 대한 복제본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전월점 GZ라는 원본 파일 그리고 TSIDX라고 하는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 정보들을 몇 개 본 카피본 RFSF라고 보통 얘기해요. 서치 팩터, 리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뭐 몇 개씩 가져가냐 이거에 따라서 복제본을 다른 노드들에 이렇게 서치 피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서치 피어들 나머지 서치 피어들한테 분산시켜주고 얘가 죽었을 때 얘 복제본을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써서 서치헤드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 노드에 접속이 안 되더라도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인덱스 클러스입니다. 보통 이제 서치헤드와 별도의 노드, 별도의 장부에다가 클러스터 마스터란을 두고요. 얘는 이 서치헤드들에 대한 어떤 토폴로지 정보 그리고 뭐 이런 복제본들에 대한 관리 같은 거를 얘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들이 통신하면서 처음에 했었을 때 어느 노드들이 있어요. 내 인덱스 클러스터 어떤 노드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 같은 거를 이 클러스터 마스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얘가 죽어도 사실 이 검색에서는 영향이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좀 클러스터 마스터의 어떤 HA 기능들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얘가 싱글 포인터 페이저가 아니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인덱스 클러스터를 구성했잖아요. 이렇게 ADX 클러스터 구성했는데 앞에 그림에서는 서치헤드가 한 대였죠. 서치헤드가 한 대였으면 얘 서치헤드가 죽으면 당연히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서치 헤드 클러스터라는 걸 구성을 하게 돼요. 서치헤드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이 서치헤드끼리 기본은 최소 3대고요. 3대. 앞에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클러스도 3대 이상이 됩니다. 3대 이상의 노드를 묶어가지고 얘네끼리 어떤 서치 아티팩트라는 거, 서치의 결과값라든지 어떤 설정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리포트, 똑같은 대시보드들 얘네들이 어느 노드로 붙은지 간에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용자는 앞단에 이제 L4 같은 스위치를 하나 둬가지고 특정 대표 도메인, 대표 IP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여기로 붙든 여기로 붙든 여기로 붙든 간에 똑같은 대시보드, 똑같은 UI, 똑같은 서치 결과를 보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치에 관리는 앞에 클러스터 인덱스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마스터를 별도로 뒀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캡틴이라는 걸 둬요. 이 서치헤드 노드 중에서 한 대가 동적으로 캡틴 대빵이 돼가지고 얘는 어떤 스케줄링 잡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계속 잡들이 돌잖아요. 이런 잡들을 관리해서 이쪽 노드가 좀 덜 돌고 있네. 요번 잡은 너한테 돌아. 다음 잡은 너한테 돌아. 이런 식으로 잡을 관리하거나 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아니면 서로 이제 리플리케이션 하는 서로 이제 복제를 하거든요. 룩업이나 이런 것들을 복제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포 기술들을 한번 다 볼 텐데 얘네들의 설정 관리를 따로 하는 인스턴스를 두고요. 보통 디플로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 각 서치헤드들의 어떤 앱을 동시에 배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별도의 스플렁크 인스턴스를 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하게 해볼까요? 아까 저희 하나의 유니버셜 포워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니버셜 포워더는 특정 로그를 계속 테일링하면서 본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었죠. 타겟이 만약 DB다 혹은 어떤 네트워크 스위치다 아니면 뭐 어떤 클라우드다, 뭐 예를 들어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작하는 모든 로그들을 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깔아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워치라든지 컨피그 정보나 이런 것들은 API로 보통 우리가 갖고 오잖아요. 결과 값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스플렁크에 저장을 하냐, 이거 살펴보면 앞단에 똑같은 스플렁크 인스턴스를 여기다 둡니다. 스플렁크 인스턴스를 두고 얘는 이제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는 거죠. 아웃풋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검색 서치해들이 이 데이터들을 이제 보는 거죠. 데이터는 당연히 여러 대가 될 수 있고요. 요 스플렁크 인스턴스를 헤비 포워더라고 부르고요. 헤비 포워더라고 부르고요. 바이너리는 뭐 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바이너리를 쓸 수도 있어요. 주로 얘를 쓰는 이유는 크게 이런 역할이에요. 하나, 얘는 DB 쪽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인덱서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스플렁크 헤비 포워더 인스턴스에다가 DB 커넥트 앱을 깔면 되겠죠. 얘가 주기적으로 어떤 DBX 잡을 돌려서 1분에 한 번, 뭐 10분에 한 번씩 특정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가져다가 여기 인덱스에다가 균등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겠죠. 혹은 시스로그 같은 것들이 날라오게 되면은 시스로그의 타겟을 여기로 이제 UDP 같은 걸 쏴주게 되면 얘가 마찬가지로 받아서 이 인덱서들에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은 어떤 아마존 앱 같은 거를 깔게 되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API 콜을 하는 결과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로그상에 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들을 앞단에서 여기서 마스킹 처리를 해서 여기 들어갈 때는 77 뭐 이런 식으로 마스킹해서 개인정보를 마스킹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로그 중에서 뭐 방화벽 로그를 보고 있는데 업인 거는 말고 업인 거는 다 내가 버리고 다운인 애들만, 다운이라고 로고상에 나와 있는 애들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필터링 하는 역할 하기 위해서 헤비 포워더를 둬요. 가장 큰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외부망이에요. 외부망이고 내가 있는 스플렁크 인스턴스는 내부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서로 뭐 방화벽도 열고 번거롭게 되니 뭐 DMZ 존에다가 얘를 딱 놓게 되고 네트워크 카드를 두 개 넣는 거죠. 외부망용 네트워크 카드, 내부망용 네트워크 카드 한 대 서버만 두게 되면은 얘를 통해서 외부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부망에 넣기가 훨씬 편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 구성의 토폴로지의 단순화를 위해서 씁니다. 공개같이 이제 인덱스 클러스터, 뭐 서치헤드 클러스터, 여기 있는 유니버설 포워더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리하는 노드들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라이센스 마스터라고 해서 라이센스 마스터는 이제 모든 인덱스들, 서치들이 다 얘를 바라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키를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디플로이먼트 서버라고도 있어요. 디플로이먼트 서버는 보통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일부 포워더들, 에이전트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보통 1000대, 10,000대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뭐 서버 클래스로 해가지고 얘는 윈도우 서버 클래스예요. 얘는 뭐 리눅스 서버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에이전트들, 일부 포워더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깔리게 될 텐데요. 뭐 믹스 앱이라든지 내가 어떤 만든 앱들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앱들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그 포워더 그룹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서버를 쓰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마스터는 당연히 이런 인덱서들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인덱서에 어떤 앱을 배포하는 거. 보통은 이제 index.conf 같은 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덱스 설정 같은 거 관리할 때는 클러스터 마스터를 통해 쓰게 되고, 디플로이어라고 하는 애는 앞에 말씀드렸었죠. 설치해도 클러스터에 대해서 배포할 때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콘솔이라는 인스턴스도 별도로 줄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 콘솔은 이런 모든 서치헤드들, 인덱서들, 그리고 이런 포워드들에 대한 상태 관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스플렁크의 헬스 관리, 모니터링, 스플렁크를 모니터링하기 쓰는 인스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별도 이제 관리 서버를 해가지고 관리 서버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같이 쓰셔도 되고요. 모니터링 콘솔은 보통 별도의 인스턴스로 해가지고 같은 서버라고 해도 다른 인스턴스로 해서 관리한다. 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 넘은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